제7부 나치는 왜 성배를 찾았는가? 신성한 성유물이 어떻게 제3제국에 집착이 되었는가? 프롤로그 20세기 성배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 독일군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남부의 한 폐허가 된 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도 아니었고 순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위대 SS, SCHUTG, STAFFEL 1925만 1945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성배올리 GRAIL, 생크텀 GRAAL이었습니다. 오늘날 영화에서는 이를 허황된 전설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치 독일의 일부 지도부는 성배와 여러 성유물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 히틀러와 힘러는 같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 에이드알프 히틀러 1889만 1945가 직접 성배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배와 같은 신비주의에 가장 강한 관심을 보인 인물은 하일리 힘러 하일릭 힘밀리리터 1900만 1945였습니다. 힘러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 국가지도자 RICHSFHRER-SS였으며 SS를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엘리트 기사단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중세 기사단, 게르만 신화, 북유럽 전설, 그리고 성배 전설까지 하나의 상징 체계로 결합하려 했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공개적으로는 이러한 신비주의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활용했습니다. 2. SS는 새로운 기사단이 되고자 했다. 힘러는 성전기사 단나이츠 템플러 PAUPERESCOMMILITONES 크리스티 TMPLIQUE SALOMONICI 1119만 1312과 아서 왕킹 아서의 원탁기사 전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SS를 현대판 기사단으로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입단의식, 상징과 문장, 혈통 연구, 의례와 축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에게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전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3. 베벨스부르크 성의 비밀. 힘러가 특별히 주목한 장소는 베벨스부르크 성 WEWELSBURG 개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은 17세기에 재건된 르네상스 양식의 성이었지만 1934년부터 SS가 장기 임대하여 개조했습니다. 힘러는 이곳을 SS의 정신적 중심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북쪽 타노스 타워에는 원형 회의실로비 RGRUPPN FHRERSAAL과 지하의식 공간지 RUFT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훗날 영화와 소설에서 성배 기사단의 본부처럼 묘사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SS의 상징적 의례 공간으로 계획된 것이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성배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4. 오토라는 누구였는가? 성배 전설을 나치와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토 라나토렌 1904만 1939입니다. 그는 독일의 작가이자 아마추어 중세 연구가였습니다. 1933년 출간한 십자군에 맞선 십자군 KRUGGUGGEN GRAL 1933에서 카타리파 CATHARS 몽세기르 성시 HTAUD 만츠주알 성배를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로 연결했습니다. 오토라는 성배가 실제로 프랑스 남부에 숨겨졌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엄격한 고고학적 연구라기보다 문학과 전설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힘러와 오토란. 오토란의 저서는 힘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35년 라는 SS 산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프랑스 남부를 방문하며 몽세기르, 사비니 SABARTHS, 피레네 산맥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헌에서는 힘러가 란에게 공식적으로 성배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는 1차 사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가 성배 전설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 탐사의 목적과 범위는 후대에 과장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6. 아넨에르베와 신비주의 연구. 1935년 힘러는 독일 조상유산연구회 HNENIAB, STUDINGSELLSCHAFTF와 GISTSURGSCHRCHT, DUTSCHES, AHNENIRB, V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인류학 등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치의 인종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티베트 터벳, 원정, 북유럽 유적 조사, 게르만 신화 연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넨에르베가 성배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7. 오토란의 마지막. 오토란은 시간이 흐르면서 SS 내부에서 점차 입지를 잃었습니다. 1939년 3월 오스트리아 티롤 TIROL 산악지대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체온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숙청, 사고, 암살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의 죽음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8. 영화가 만든 성배 신화. 1989년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은 나치가 성배를 찾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영화는 실제 역사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모험과 판타지를 위해 많은 요소를 창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배를 지키는 불멸의 기사, 수백 년 동안 살아있는 수호자, 성배의 초자연적 힘 등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성배 전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역사가 말하는 진실. 오늘날 역사학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힘러는 신비주의와 중세기사 전설에 큰 관심을 가졌다. 베벨스부르크 성을 SS의 상징적 중심지로 만들려 했다. 오토란이 SS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 나치는 여러 고고학민속학 탐사를 후원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 나치가 실제 성배를 발견했다. 성배를 독일로 가져왔다. 성배가 제3제국의 비밀 무기로 사용되었다. 몽세기르에서 성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는 신뢰할 만한 1차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7부 정리. 성배는 중세 기사들의 신앙과 문학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그것은 또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치 지도부의 일부는 성배를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권위와 운명, 민족 신화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탐사는 전설을 현실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역사는 여전히 신중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어쩌면 성배의 가장 큰 힘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제8부 예고. 다음 편에서는 진짜 성배는 존재하는가?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성배 후보들을 다룹니다. 성배 성당에 보관된 발렌시아 성배올리 첼리스 어브 벌렌시어, 산 로렌초 대성당의 사크로 카티노 SAC 아로 카티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안티오키아 자넨티아크 첼리스 등 실제로 성배로 주장되어 온 유물들을 고고학과 과학 분석,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8부. 진짜 성배는 존재하는가?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성배 후보들을 추적하다. 프롤로그. 인류는 아직도 그 잔을 찾고 있다.
예루살렘 저루설럼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작은 잔 하나.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원전 4년 경서기 3033년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이다 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까지 성배 후보로 거론되는 유물은 수십 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고고학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유물의 연대와 출처 프라버넌스를 입증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세 가지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렌시아 성배. 가장 유력한 후보. 발렌시아 대성당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배 후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발렌시아 성배올리 첼리스 어브 벌렌시어 센토 시리즈입니다. 현재의 성배는 위쪽은 짙은 젓갈색 만호의 겉잔, 아래는 중세시대에 덧붙여진 금속 받침, 보석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위쪽 잔입니다. 고고학자 안토니오 벨트란 앤토니오 BELTRN 마트네즈 1916만 2006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 만호 잔이 기원전 2세기 기원 후 1세기 사이 팔레스타인 또는 이집트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수시대와 시간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세기부터 중세까지의 연속적인 소유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확실한 기록은 대체로 11세기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잔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 제노바의 사크로 카티노. 에메랄드 성배의 전설. 이탈리아 리구리아의 IGURIA의 산 로렌초 대성당에는 사크로 카티노 SAC 아로 카티노 성스러운 그릇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그릇이 거대한 에메랄드 엠럴드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1차 십자군 당시 1101년경 기사들이 카이사리아 마리티마 케이서리어 MARITIMA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과학 분석 결과 이 유물은 에메랄드가 아니라 녹색 유리 그린 글래스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작 시기도 예수시대보다 훨씬 후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성배일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 안티오키아 잔. 처음에는 성배라 불렸던 유물. 1910년 오늘날 튀르키예 TRKIY에 안타키아의 NTAKYA 고대 안티오키아 엔티아크에서 은제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언론은 드디어 성배가 발견되었다 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술사와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 유물이 6세기경 제작된 은제, 성당 램프러터지컬 램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즉, 오늘날 학계에서는 성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4. 성배 후보들은 왜 계속 등장할까? 성배 후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초기 기독교 문헌이 예수께서 사용한 잔의 이후 행방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까지 모두 잔 자체는 언급하지만 그 이후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수많은 전승을 낳았습니다. 과학은 성배를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선 돌이나 만호, 유리 자체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카본-14 데이팅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제작 기법, 광물 성분, 마모 흔적, 출토 환경, 역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결국 성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 프라버넌스입니다. 즉,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거쳐 전해졌는가. 이 연속적인 기록이 있어야 역사적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6.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연구자는 발렌시아 성배의 잔 부분 자체는 예수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바로 그 잔이라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노바의 사크로카티노 안티오키아 잔은 현재 연구 성과를 종합할 때 성배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7. 역사와 신앙은 다른 질문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학은 묻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출처 입력. 반면 신앙은 묻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출처 입력. 따라서 어떤 신자에게는 성배의 진위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희생과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학자는 증거가 없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8부 정리. 2000년 동안 인류는 성배를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잔이 진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했고 또 수많은 주장이 과학과 역사 연구 속에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발렌시아 성배는 가장 주목받는 후보이지만 이를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으로 확정할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성배는 여전히 역사적 가능성과 신앙적 상징 사이에 놓여있는 미스터리입니다. 다음 제9부 예고. 다음 시간에는 다빈치 코드와 현대 성배 신화를 다룹니다. 댄 브라운 1964. 다빈치 코드 더 다빈시 코드 2003. 마리아 막달레나 메리 맥그덜린 시온수도회 등을 중심으로 무엇이 역사이고 무엇이 소설이며 왜 현대인은 다시 성배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를 사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